어둠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칼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통제는 더 이상 쇠사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미소와 눈물, 죄책감과 감정적인 협박을 들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의 행동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당신 스스로 자신을 배신하게 만들 수도 있죠.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깊이 느끼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느낄수록 조종당하기는 더 쉬워집니다. 더 많이 신경 쓸수록 다른 사람이 잡아당길 수 있는 끈을 더 많이 내어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일수록 당신의 행동은 예측 가능해지고 당신은 더 취약하고 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사랑을 이용해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사랑 폭격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은 관계 초기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엄청난 애정과 관심을 쏟아부어 당신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이 떠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 그들이 들려주는 슬픈 이야기가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술이고 전략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논리나 진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정에 기댑니다. 감정은 이성을 우회하고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전쟁터에서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 잔인한 현실이 있습니다. 가장 감정적인 사람들이 가장 통제하기 쉽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는 사람들, 자신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들은 마치 착취당하기를 기다리는 열린 상처처럼 세상을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용당합니다. 자신의 부드러움이 강점이라고 세뇌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약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정서적 분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정적으로 방탄조끼를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냉혈한이나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통제권을 되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적입니다. 감정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 사용하고 당신의 평화를 위협할 때 차단해야 합니다. 절대 감정이 당신을 이끌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주도권을 잡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심리 지배자들이 당신을 몰아넣고 싶어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들고 당신이 마땅히 설정해야 했던 경계에 대해 변명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에 예라고 말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게 하죠. 왜일까요? 당신의 감정적인 본성이 당신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모든 규칙을 어길 것이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배신할 것이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 근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가장 감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잘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 느껴야 하고 언제 끊어내야 하는지를 압니다. 혼돈 속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신 속에서 미소 짓는 법을, 전술에 불과한 눈물 앞에서 돌아설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의 끈을 당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한다면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고 읽히기 쉬운 존재가 되며 통제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으로, 평온함으로, 완전한 감정적 중립으로 대응한다면 그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기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을 움직이지 못했고 그들의 분노가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물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고요했고 통제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힘입니다. 더 이상 사랑받을 필요가 없을 때, 당신에게 최선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경지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감정에 빠져 반응하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허우적거리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심리 지배자들은 사실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감정에 접근할 통로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이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결정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잔인한 심리 기술의 본질입니다. 마치 가스등의 불빛을 희미하게 줄여놓고는 방이 어두워졌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점차 당신은 자신의 판단력, 기억, 심지어 정신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수직적인 직장 문화, 소위 갑질이나 권위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은 너무나 흔하게 발견됩니다.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다 널 위해서야 라는 말 뒤에 숨겨진 통제의 칼날을 보아야 합니다. 정서적 분리는 당신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신경 쓰는 것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신경씀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그들의 목줄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고통이 당신의 평화를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고통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이고 조종술입니다. 설령 그것이 진짜라 할지라도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조종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반응하기를 멈추고 휘말리기를 멈추고 설명하기를 멈춥니다. 대신 생각하기 시작하고 관찰하기 시작하며 상황의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소리치고 애원하고 울부짖어도 당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석하고 계산하고 당신의 조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우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서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감 능력은 미덕으로 포장되어 당신에게 팔린 아름다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사람이 아닌 조종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타인을 위해 더 많이 느낄수록 그들의 전술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이 논리적이길 원치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예속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 자신의 진실, 자신의 삶을 잊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에 움찔하도록 당신을 위해 결코 똑같이 해주지 않을 사람들을 구하도록 경계선이 끊어질 때까지 구부리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공감 능력자들을 착취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목줄로 만들어서 말이죠. 그들은 그것을 친절,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무기화합니다.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 상처를 전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희생자인 척합니다. 당신의 품에서 울고 당신의 바닥에 피를 흘리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용해 그들이 넘는 모든 선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감히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악당이 되고 괴물이 되며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합니다. 혼돈 속에서 번성하고 주어진 모든 평화를 파괴합니다. 그들이 공감 능력자를 찾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공감 능력자들이 다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를 부서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디고 게임입니다. 당신이 정서적 분리를 마스터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패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분리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 상담사가 되기를 멈추고 구원자가 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희귀한 존재, 바로 척추를 가진 공감 능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조종자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거나 수치심을 주거나 감정의 끈을 당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전술에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평화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내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특히 그들이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명료함을, 보호를, 그리고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계속 희생해온 바로 그 삶을 빚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지키고 단련하고 날카롭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당신의 평화를 차갑게 유지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당신은 소모되기 위해, 이용당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자유로우며 감정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마치 당신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알미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르는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연대의 신호입니다. 부디 폭풍의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